네, 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관절염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라면 뭐 이런 보상이 나온다. 보상이 많이 나온다. 이런 영상들은 꽤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들을 어떻게 산재 승인됐냐,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영상은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사례는 이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고 불과 며칠 전에 장애급여까지 다 이 아버님의 수령이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례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사건의 의뢰인분은 74세 남성입니다. 74세 남성으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그 지하철을 만드는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는데 이걸 바로 하신 게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병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고요. 다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를 만나셔가지고 산재 신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퇴직한 지 2년 이후에 산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아버님께서 처음에 저희를 만났을 때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거는 오케이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퇴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냐, 그리고 내 나이가 70세가 넘는데 이거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이 산재 신청을 할 때 이 3년 안에만 들어있으면 모든 보험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어쨌든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꾸준히 다닌 기간만 확인이 된다면 그 뒤에 이제 산재 신청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꾸준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아버님 케이스에서는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같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 산재 사건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근무 이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이 근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을 증거로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 보험에 가입하죠. 그러니까 국민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입 이력들을 각각 다 확보를 해 보았고요. 이 가입 이력 중에서 한 군데라도 사업장 이름으로 가입된 게 나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금액 증명 자료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내역들이 찍히는데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건 당연히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는 거니까 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을 거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 회사 자체가 작은 규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다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내역에서 깔끔하게 다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건설일용직이나 좀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거나, 특히 일용직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가끔은 소득세 신고 자체를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 다른 간접 증거들, 뭐 예를 들면 입금 내역이라던가 뭐 아니면 인후보증이라던가 그 상황에 맞는 다른 간접 증거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무 이력은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중에 무릎 부담이 좀 발생하는 업무들이 많았다, 이걸 인정받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현장, 한 제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신체 부담 업무 여부를 입증을 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드라마틱하게 작업 환경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사라진 공정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이 과거에는 근로자분들이 전부 인력으로 수행했던 업무들이 지금은 뭐 보조적인 공구들, 뭐 호이스트 크레인 같은 것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기계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서 부담 업무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과거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했던 업무들을 외주로 돌리거나 뭐 아예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소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근로자 측이 산재를 신청해 놓고 이제 옛날에 자기가 일했던 것만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단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면 옛날 환경이 어땠는지 같은 경우를 알기도 힘들고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사실 까다로워요. 그래서 막상 현장에 나가서 이미 다 개선된 현장과 힘든 업무들은 다 사라진 현장을 보면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업무상질병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인지 판정을 해달라고 올려버리게 되면 근로자가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주의점에 모두 해당했습니다. 이 옛날 업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열차의 그 바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골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들을 가져다가 이 가로 세로 격자 무늬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거의 오리걸음 걷다시피 하면서 용접을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외주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갔을 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님 핸드폰에 남아있던 이제 그 골조 작업 사진이나 뭐 옛날 작업 환경들이 담겨 있는 그 공장 사진 같은 것들을 조금 첨부를 해가지고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 조사에서는 이 사업주나 옛날 같이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한테 옛날에는 이런 업무들이 좀 있지 않았냐, 옛날 작업 환경들이 이렇지 않았냐라는 걸 의도적으로 좀 물어봐서 구두로 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아버님이랑 제가 직접 출석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가 실제로 옛날엔 이랬고 현재는 이게 많이 개선된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쐐기를 박음으로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결과가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도 있고 조사 단계에서도 구두로 어느 정도 옛날에 힘든 일들이 확인이 됐고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근로자가 출석을 해가지고 말까지 해버리니까 산재를 승인한다라는 전원일치 승인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퇴직한 지 오래되어도 이 사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셈이죠. 네, 산재 승인 이후에 이제 발병 당시에 직접 본인 돈으로 이 수술을 하시면서 발생했던 이 수술비들을 전부 돌려달라는 청구를 공단에 해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아버님의 월급을 보장해라 라는 청구를 해서 그 보상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장애급여 또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접수를 했고요. 장애연금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사망하실 때까지 달에 한 180만 원 정도씩, 179만 원, 180만 원 정도씩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노후연금이 생기고 이제 본인 돈으로 지출하면서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많이 지출하고 하면서 컸던 손해들이 어느 정도 메꿔지셨으니까 굉장히 좀 반색을 하셨고요. 추가로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는 이제 장애 등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장애 진단일로부터 2년간 주 3회까지 물리치료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 아버님 이 혜택까지 알뜰하게 좀 받아 가셨고요. 예, 오늘은 이제 퇴직한 지도 오래되셨고 그 다음에 산재 신청 자체도 늦게 했고 나이도 74세로 꽤 많으신 분의 산재 승인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충분히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는 게 어느 정도 사례에서 비쳐 보이지 않나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주변에 혹시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지만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다면 얼마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